13번 이어서 갑시다. As he pushed, pause인데 pause는 잠시 멈추다 라는 뜻이 있어요. pause는 그래서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접속사 as는 뭐뭐 할 때가 좋겠죠? 접속사 as. 그러면 들으려고 잠시 가던 길을 멈췄을 때 이거예요. 들으려고 멈췄을 때. He overheard인데요. 이 overhear 과거형이에요. hear의 과거형이 heard잖아. 그래서 overheard라고 읽으시면 되고 엿듣다예요. 엿듣다긴 한데 heard에서 나온 것 같잖아. 그럼 봐봐. A girl 명사죠. 그리고 뒤에 뭐 나왔냐면 express라는 단어가 나왔죠. 지금 잘 보면 얘가 동사인데 목적어인 명사로 끝나지 않고 뒤에 하나 또 왔죠. 무슨 동사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지각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다의 단어도 지각동사였잖아. 그럼 엿듣다도 지각동사입니다. 엿듣다도. 그래서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누굴 썼어요? 동사 원형을 썼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기억해보면 이 목적격 보어 뒤를 끊어봤을 때 뭐가 더 있을 거다? 목적어가 따로 있을 거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관계라고 얘기를 했고 능동관계일 때는 동사 원형인 express도 되지만 누구도 되겠어요? expressing도 답이 됐을 텐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문제로 나오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또 보세요. desire 명사일 때는 욕구, 욕망이잖아. 혹은 바람. 한글로 표준은 바람이야 원래. 그리고 desire라는 단어는 항상 특징이 뭐죠? 이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하고 싶은 바람이야? 투부정사 하고 싶은 바람을 express, 표현하는 소리를 엿듣게 된 거죠. 다시 한번. As he paused to listen, 그가 잠시 들으려고 멈추었을 때 이 사람이 의미상의 주어죠? 그는 한 여자아이가 여기까지만 해보면 to hear니까 뭐뭐를 듣고 싶은 바람, 욕구, 소망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소리를 엿듣게 된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또 잘 봐. to hear부터 또 봐야 돼. to hear a real musician perform이 나왔어요. 또 기억해 봐야 돼. 이 hear가 3형식일지 5형식일지를 따져봐야 돼요. 쌤이 hear는 3형식, 5형식 다 있다고 했죠. 자, 그럼 봐봐. 얘가 준동사인 건 알잖아요. 그리고 a real musician이라는 단어를 목적어라고 한번 써볼게요, 쌤이. 여기서 끝났다면 3형식의 hear 텐데 끝나지 않고 또 뭐가 왔냐면 perform이라는 단어가 왔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준동사인 to hear는 뭐라고 봐야 돼? 얘도 한 번 더 지각동사라고 봐야죠. 한 번 더 나왔어요. 지금 이 문장은 지각동사 overheard가 한 번 나온 다음 to hear라는 준동사 형태로 지각동사가 또 나온 겁니다. 한 번 또 나온 거예요. 그럼 목적어 왔죠? 여긴 누구 자리겠어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perform 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얘가 문제를 안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끊어보시면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real musician과 perform이라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이것도 능동 관계지. 그러면 perform도 되겠지만 또 마찬가지 누구도 되겠다. performing도 문법적으로는 가능하겠다. 지각동사 문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properly 부사. 그리고 얘는 형용사죠. 그러면 이 perform이라는 단어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누구겠냐 이거지. 부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나 혹은 현재 분사 ing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누구겠어요? 부사겠죠.
그리고 또 기억해 보시면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만 해석을 해봅시다. The desire부터 보세요. 헷갈리시면 The desire부터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러면 해석할 때 뭐부터 하자고 했으니까 주어부터. 그럼 얘부터 해석해야겠지. 그럼 a real musician 누가? 진정한이야. 진짜보다는 real은 진정한이 좋거든. 그럼 진정한 음악가가 뭐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욕구 욕망이에요. perform it properly인데 properly는 적절하게, 적당하게도 있지만 제대로라는 뜻도 있거든. 그럼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였을까? 뭐 노래겠죠. 그 노래. 그것을 제대로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욕구, 욕망, 바람. 다시 한번. 진정한 음악가가 그것을 제대로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욕구, 욕망, 소망, 바람. 이것을 이 어떠한 소녀가 나타내는 소리를 엿듣게 된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됐나요? 조금 복잡하죠? 자, 해석은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As he paused to listen, 그가 들으려고 멈췄을 때 한 번 더, 그는 어떠한 여자아이가 진정한 음악가가 지금 해석을 쌤이 어떻게 했냐면 주어들끼리 계속해서 먼저 하고 있죠. 그는 어떠한 여자아이가 어떠한 진정한 음악가가 그것을 제대로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소망을 나타내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해석이 되게 복잡한데 중요한 부분은 해석이 잘 어려우시면 끊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는 어떠한 여자아이가 소망을 나타내는 소리를 엿듣게 됐는데 이 소망이 뭐였냐라고 하면 어떠한 진정한 음악가가 그것을 제대로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해석되셨죠? 그래서 desire부터 여기 properly까지는 한 번 해석하시면 해석은 될 겁니다. 답 되셨어요? 다음 문제 14번 가자. 자, he entered the house 주어고요. enter는 이렇게 목적어를 바로 쓰면 타동사입니다. enter는 쌤이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 enter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리면 enter는 아직은 문제로 나오지 않았지만 알고 있자. enter 뒤에 into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이 enter라는 단어 뒤에 into를 붙이면 이건 자동사 enter로 쓰인 거고 into는 전치사죠. 그래서 enter into 뒤에는 명사를 쓸 수 있는데 이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 무슨 상태로 어떤 상태로 들어가다. 들어가긴 하는 건데 공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태로 들어가요. 예를 들면 여기 명사 자리 셈이 혼수 상태, 코마가 영어로 혼수 상태가 영어로 코마거든, 코마. 그래서 그 환자가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 혹은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겠죠. 그때는 enter into를 쓰는데 enter는 타동사일 때는 전치사를 붙일 수 없지만 자동사는 붙여도 돼요. 이게 실제로 나중에 고2, 고3쯤 가시면 나와요. 그래서 enter into는 틀렸다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 들어가다, 상태로 들어가다 하면 괜찮아요. 틀린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건 뭐냐면 enter는 타동사라서 뒤에 전치사를 쓸 수 없다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거든? 이건 어떨 때 얘기냐면 이 명사가 목적어 바로 오겠죠. 이렇게 목적어 자리의 명사로. 이거는 상태가 아니라 어디 무슨 공간 있죠. 공간. 어떤 공간 안으로 어떤 안으로 들어가다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의 뜻입니다. enter into는요. 그럼 보시면 여기는 enter라는 단어 뒤에 into를 쓰지 않고 목적어를 바로 썼죠. 그럼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뭐 했대요? discovered 했대요. 자, 쌤이 discovered도 삼형식 동사라는 거 기억해달라고 했고 또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discover는 발견하다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좋다. 알게 되다. 알게 되다. 그래서 discover라는 건 내가 과거에 몰랐던 걸 알게 됐다 혹은 발견했다 이 뜻이라고 했죠. 그럼 동사에 누가 나올 자리니까 동사에 목적어가 나올 자리고 뒤에 문장 나온 걸로 봐서는 명사절을 물어보는 문제 같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고 이건 지울게요 이제. 자, 이 문장의 핵심은 동사 discover 뒤에 목적어 나올 자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what이 답이려면 what은 이름을 두 가지로 기억하자고 했죠? 뭐였니? 첫 번째 관계 대명사 what.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의문 대명사 what. 물론 해석이 다르겠지. 관계 대명사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의문 대명사는 무엇으로 해석하는 거. 해석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what은 뒤에 무슨 문장이 올 거다? 불완전한 문장이 올 거다 라고 얘기했고 둘 다 무슨 절? 똑같이 명사절로 쓰인다. 그래서 what은 고민할 필요 없이 명사절 얘기했어요. 그죠? 두 번째, 지금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오려면 명사절 돼야 되니까 접속사 대셔야겠죠. 이거 아시죠 이제? 관계대명사 대신 안 되겠지 당연히? 왜 안 돼? 관계대명사 대신 형용사절이니까 안 된다고 했죠. 접속사 대신 뒤에 무슨 문장 올 거고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겠다.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뭐뭐라는 것이 딱 좋겠죠? 그래야 discover하고 연결되지. 뭐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견했다 이렇게 하겠죠. 마찬가지 무슨 절이다? 명사절. 그래서 접속사 대도 명사절이야. 그럼 차이점을 보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 차이죠. 확인해 보면 되겠네. The young lady 주어인 것 같고요. was 동사. blind는 보어 자리에 온 형용사죠. 눈이 먼 이런 뜻이잖아. blind가. blind는요 뜻을 두 가지로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눈이 먼이고 또 하나는 맹목적인. 맹목적인 사랑 들어봤죠? 엄마들이 아기한테 주는 사랑이 어떨 것 같아? 대가를 바라고 주는 사랑은 아니죠. 그게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또는 blind meeting이 뭐냐면 소개팅입니다. 서로 얼굴 모르고 만나는 거예요.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갖고 미리 알고 만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주어, 동사, 보어라는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답은 뭘로 하냐? 접속사? 대시 답이겠죠.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다? blind까지다.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주어 살려놓고 해석하세요. 그는 그 어린 소녀가 뭐였다? was blind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다. 눈이 멀었다기보다는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됐죠. 발견했다보다는 알게 되다가 좋죠. 그죠? 그래서 알게 되었다. discover하고 똑같은 뜻을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뭐겠어요? found out이겠죠. found out. 그래서 found out도 뭐뭐를 알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고 했죠. 물론 learned도 괜찮아요. learn은 선생님이 여기 한 번 더 써볼게. 우리가 배우는 그 learn이라는 단어 있죠. learn이라는 단어는 배우다의 뜻도 있지만 알게 되다의 해석도 돼요. 그래서 discover, find out, learn 다 가능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자꾸 어휘를 확장시켜야 돼요. 그냥 learn을 배우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알게 되다도 좋으니까. 그래서 discover, find out, learn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공부하면 되겠구나. 전부 다 어떤 거예요?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discover나 find out이나 learn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뒤에 있는 대절의 내용이 뭐겠다? 사실의 내용이겠다. 그래서 사실 내용을 알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다 적었죠? 해석까지 같이 꼭 정리하시고요. 이왕이면 뭐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면 좋겠죠? 그 어린 소녀가 눈이 먼 혹은 장님인 혹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겠죠? 다음 문장. 자, under the inspiration 나는데 inspiration은 영감, 고무 이런 뜻이 있죠. 고무, 영감이란 단어인데 자극이란 뜻도 됩니다. 영감, 고무, 자극 세 가지로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under라는 단어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왔겠죠? 근데 전치사들이 명사 오면 일단 끊어야겠지? 그래서 대시랑 왓이 왔어요. 그러면 대시랑 왓이 문제가 나면 어떻게 보자? 어디부터 먼저 보라고 했어요, 쌤은? 뒤부터 보라고 했죠. 뒤부터. 자, he 주어인 것 같고요. receive는 타동사잖아. 뭐뭐를 받다. 그죠? 그럼 동사 receive의 목적어가 필요할 텐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 from the blind girl은 전치사구죠. 목적어가 아니죠. 그럼 다시 얘기해보면 누구 자리가 빠져있다?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는 무슨 문장이 왔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왔죠. 그죠? 그럼 둘 다 똑같이 불완전한 문장이 왔는데 what은 방금 위에서 한번 했지만 what은 무슨 절이 됩니까? 명사절이 됐었죠. what은. 여기 불완전한 문장인 건 이해가 되잖아. 그럼 이 that은 무슨 that이 돼야 되죠? 정확히 얘기하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될 거고 무슨 절 역할이다? 얘는 형용사절 역할이다. 그럼 복의 차이가 나왔죠? 명사절과 형용사절 차이로. 근데 앞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걸로 끝났다며.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왔으면 완전한 겁니다. 그럼 앞에서 이미 완전하게 끝났으니까 명사절이 와야겠어요? 형용사절이 와야겠어요? 형용사절이 와야죠. 그치? 그러면 답을 예로 하면서 하는 일은 뭐겠어요? 요렇게 후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진 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까요? Under the inspiration that he received 하면 그가 받았던 영감으로부터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감에서도 좋고요. 그 다음 from the blind girl까지만 이어서 가보면 누구로부터? 그 눈이 먼 소녀로부터 그가 받았던 영감으로부터 이거죠. 영감에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안 끝났어요. 보니까 who 이어졌는데 이 blind girl이라는 걸 수식하기 위한 무슨 절이 왔겠어? 여기도 관계사절 이어진 거 보이세요? 자, 쌤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시 여기 집중해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으면 여기서 컴마가 원래 찍혔어야죠. 그래야 부사구로 끝날 텐데 지금 컴마가 어디 찍혔냐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왔으면 컴마를 빨리 찾아야 되고 그 컴마까지가 부사구일 텐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under부터 여기까지는 한 번에 다 버려지는 구조예요. 그럼 주절이 필요할 텐데, 그지? 그 주절이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가 주절이잖아. 그래서 Beethoven composed the Moonlight Sonata 이거죠. 그죠? 이 달빛 소나타라는 노래를 뭐 하게 됐어요? 작곡하게 된 거죠. 그러면 베토벤이 이 노래를 왜 작곡하게 됐냐? 라고 했더니 Under the inspiration that he received from the blind girl who loved his music so much니까 거꾸로 봐봐. 거꾸로 쭉쭉쭉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의 음악을 너무나 사랑했었던 누구로부터? 그 청각장애 소녀 혹은 눈이 먼 소녀로부터 그가 받았던 베토벤이 받았던 영감에서 이거죠. 혹은 영감으로부터도 좋고요. 영감으로부터 이 베토벤이 뭐 했다? Moonlight Sonata라는 곡을 작곡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죠. 해석됐나요? 그래서 under the inspiration인데 해석을 지금 under 뭐뭐 아래서 해석하지 않았죠. 뭐뭐로부터라고 해석했죠. 영감을 받으면 그 영감이라는 그 느낌을 바탕으로 곡을 쓴 거거든. 그래서 under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어디 아래로 해석하지 않고 뭐뭐로부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혹은 이렇게 선생님이 해석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어떤 영향을 받아서도 좋은데 왜냐하면 under라는 건 영향 하에 있다라는 뜻이거든. 어떤 영향 하에 있다기 때문에 영감을 받아서 영감이라는 영향을 받아서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영감으로부터도 괜찮고 영감에서도 좋고 영감을 받아서도 좋아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 같은 경우는 영감에서라고 해석하는 거고 영감을 받아서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자, 16번으로 넘어가자. 자, if you are raising a dog, 난데 raise라는 단어 기억하셔야죠. raise는 무슨 동사였다? 타동사였고 뭐뭐를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단어였죠. 근데 여기서는 nurture를 쓰시면 안 됩니다. nurture는 개를 기를 때 쓰는 말이 아니야. 사람을 기르고 양육할 때 쓰는 말이 nurture입니다. 여러분들 단어 외우실 때 raise라는 단어하고 같이 외웠던 단어가 바로 이 nurture라는 단어거든요. 또 누구도 있냐면 bring up도 배운 적 있죠. bring up도 기르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어는 동의어긴 한데 대상이 좀 다릅니다. 알겠죠? raise 같은 경우는 그 동물을 쓸 때, 동식물을 쓸 때 쓸 수 있어요. 기르다, 양육하다의 뜻으로. If you are raising a dog, 만약 너가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다면 you have to know that. 지금 보시면 준동사의 뒤에 나온 that이죠. 한 번 더 기억해봐. 준동사 뒤에 나오는 that은 무슨 that이다? 접속사 that이다. 오케이. 그럼 무슨 절입니까? 명사절이죠. 여기까지요. 그럼 준동사의 무슨 역할이지? 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you have to know that 너는 뭐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했죠. 뭐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인데 지금 여기 중간에 보시면 as 그리고 as가 보이죠. 무슨 비교? 얘들아? 원급 비교. 원급 비교면 비교 구문이니까 비교 구문에서 비교 대상은 같아야 되고요. 주제문이기도 했죠. 그러면 bathing it 나왔는데 이 시가를 키는 게 뭐겠어요? 개겠죠. 그러면 강아지를 bathing 뭐 하는 것? 목욕시키는 것은 같은 급끼리 비교해야 됩니다. 지금 모양 맞춘 거 보세요. feeding it, bathing it 모양 똑같죠. 문법적으로 모양 맞춘 거거든. 그럼 다시 한번 개를 목욕시키는 것은 뭐 하는 것만큼이나 feeding it. feed는 동사 뜻이 뭐였어요? 먹이를 먹이다였죠. 그러면 개한테 먹이를 먹이는 일만큼이나 뭐하다? 중요하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개한테 먹이 주는 일이 아니면 목욕시키는 일이? 목욕시키는 일이죠. 개를 목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첫 문장에서는. 다시 한번. 만약 너가 개를 기르고 있다면 이 개를 목욕시키는 일이 중요하구나. 구조되죠. 자, first of all 뜻이 뭐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먼저 이렇게 해석합니다.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 keep in mind that 나왔는데 이 keep in mind는 좀 우리 기억을 하자고 했죠. 선생님이 어떻게 기억을 하라고 했냐면 keep 뒤에 목적어를 쓰고 in mind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혹은 책에 나온 것처럼 keep in mind를 쓴 다음 뒤에다가 목적어를 쓸 수도 있겠죠. 목적어의 위치가 두 군데란 얘기예요. keep 뒤에 쓸 수도 있고 keep하고 in mind 뒤에 사이에 쓸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 쓸 수도 있다. keep in mind를 붙여 쓴 다음 요 뒤에다가 목적어를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keep in mind는 뜻이 뭔데? 뭐뭐를 명심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단어하고 동의어가 make sure였어요. 뭐뭐를 명심해라, 반드시 뭐뭐 해라 라고 했고 명령문이죠. 주제문이에요. 그럼 이 뒤에 대절의 내용이 아주 중요해지겠네. That your dog would prefer 나왔어요. 자, prefer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Smelling more like garbage. to 나왔는데 답이 나왔죠. 이건 지울게요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prefer입니다. 자, 보세요. prefer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는지 정리 한번 합시다.
prefer는요, 두 가지 모양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prefer라는 동사를 쓰고 나서 목적어만 쓰는 거예요. 근데 목적어를 쓸 때는 동명사를 써도 되고 투부정사를 써도 됩니다. 둘 다 돼요. 이때는 둘 다 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을 더 좋아하다.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을 선호하다예요. 주어가 ing 혹은 투부정사 하는 동작을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 이 뜻인데 책에서 나온 건 이 첫 번째 모양이 아니고 prefer라는 단어를 쓴 다음 A to B 구조로 쓴 겁니다. 지금 보시면 prefer라는 동사를 썼는데 뒤에 to라는 글자를 쓴 게 달라요. 아까는 없었죠. 아까는 없었죠. 달라진 거예요, 그럼.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어는 A를 B보다 더 좋아하는 건데 헷갈릴까봐 그림까지 그려드릴게요. A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B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특징이 뭐냐면 비교 구문은 맞는데 than을 쓰지 않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prefer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파생한 단어라서 than을 쓰지 않고 to를 씁니다. 이런 단어가 뭐 있었냐면 여러분 알 거예요. be superior to, be inferior to 본 적 있죠? 그것도 비교 구문이거든? 근데 than을 쓰지 않았잖아요, 걔네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은 비교 구문을 쓸 때 than을 쓰지 않고 to를 쓰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to를 쓴 거거든? 그것까지는 알아도 필요는 없고. prefer A to B가 나왔을 때 해석은 어떻게 하냐? B보다는 A를 더 좋아한다. 명사 볼 땐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처럼 동명사와 투부정사가 다 왔죠. 선생님 여기 써볼게요. 동명사와 투부정사 그럼 이번에도 다 올 수 있냐? 이번에는 얘는 되지만 얘는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죠? 얘도 생긴 건 이래도 비교 구문이에요. 비교 구문에서 비교 대상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또 얘기해보자. 여기 B라는 자리에도 마찬가지. ing와 to 부정사 모형 중에 누구만 되고 누구는 안 되겠어요?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로 외웠던 단어들이죠. prefer A to B 본 적은 있을 거야. 그럼 거기에 추가 동명사는 되는데 to 부정사는 안 된다. A 자리에 ing 왔으면 B 자리에도 ing 온다. 그럼 동명사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봐봐. 주어는 B 하는 것보다는 A 하는 것을 더 좋아하다. 해석됐어요? 주어는 B 하는 것보다는 A 하는 것을 더 좋아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볼까? prefer 동사 나왔네요. 그 뒤에 바로 smelling이라는 게 나왔지. smelling more like garbage인데 smelling more like garbage인데 뭐처럼 생긴 냄새나는 걸 맡는 걸 좋아해. more like garbage는 쓰레기와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을 냄새 맡는 걸 좋아해요. 쓰레기 같은 냄새를 맡는 걸 좋아한다고 강아지들이. 뭐보다는? 마찬가지 맞춰야겠죠? smelling like roses. 뭐보다? 이 장미와 같은 냄새가 나는 것보다 장미 같은 냄새를 맡는 것보다는 장미 같은 냄새를 맡는 것보다는 쓰레기 같은 냄새를 맡는 걸 더 좋아한다고. 희한하죠? 이 내용을, 이 사실을 명심해라. 희한하죠? 왜? 이유가 중요하잖아. 이 as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게 because의 뜻이에요. 뭐뭐 때문에. 뭐 때문이냐? 라고 했더니 It's a natural instinct라는 단어 썼습니다. natural 뜻 중요하죠? 쌤이 natural은 뜻이 여러 가지다 라고 얘기했거든? 골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무슨 뜻이었을까? 자연의. 첫 번째 자연의예요. 두 번째 천연의. 달라요? 자연과 천연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자연의, 두 번째 천연의, 세 번째 타고난. 적었어요? 네 번째 당연한.
적었나요? 자, 1번 다시 한번 무슨 뜻이었다? 자연의. 두 번째, 천연의. 세 번째, 타고난. 네 번째, 당연한. 적었나요? 그 네 개 중에 골라보세요. 인스티nct는 본능이거든? 무슨 본능이라고 해석해야 말이 맞아? 어? 타고난 본능, 그렇죠. 그래서 타고난이라는 세 번째 뜻으로 가면 돼요. 그럼 타고난이라는 단어의 동요가 뭐가 있냐? 적어볼게요. 첫 번째, innate. 두 번째, inborn. 타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이 타고난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for, 누구에게는? 여기서 it은, 여기는 it하고 달라요. 여기서 그것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입니다. 뭐 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 쓰레기 같은 냄새 맡는 걸 좋아한다고. 그게 it이고. for it 할 때 it은 누굽니까? 강아지예요. dog이에요. 그래서 강아지에게는 이 쓰레기와 같은 냄새를 맡는 걸 좋아하는 게 뭐야? 타고난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타고난 본능이기 때문에 장미 같은 것들의 냄새를 맡는 것보다는 쓰레기 같은 것들의 냄새를 맡는 행동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을 명심해라. 그럼 맨날 쓰레기 냄새 맡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더럽잖아. 냄새 나고. 그러니까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bathing it. 강아지를 목욕시키는 일이 이 강아지한테 먹이를 주는 일만큼이나 뭐하다고? 중요하다고. 더 짧게 얘기하면 목욕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목욕을 잘 시켜야겠죠. 강아지들은. 적었나요? 다 적었죠? 오케이. 다시 한번 보세요. If you're raising a dog, you have to know that. have to 들어갔으니까 중요한 느낌 날 거야. 그리고 as라는 무슨 비교? 원급 비교 들어갔으면 주제문인 거 기억해야 됩니다. 왜 중요한지 알겠죠? 왜 주제문인지. 그리고 keep in mind that 마찬가지 중요한 문장 표시고 주제문 표시겠죠. keep in mind에서 나온 내용이 뭐였죠? 내용을 보니까 걔들은 뭘 더 좋아해? 좋아한 것만 얘기해봐. 쓰레기 같은 냄새 맡는 걸 좋아해. 이유가 중요하겠죠? 때문에고 결과, 원인, 인과관계죠. 뭐 때문이야? 그게 본능이야. 됐지? 본능. 다음 문제 갑시다. 이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접속사 when 뒤에 나오는 bathing의 ing 뭐라 부를까 이제? 뭐라 부를까요? 분사구문. 그렇지. 이제 알죠? 왜 ing를 썼을까? Your dog 목적어 썼으니까 분사구문에 ing를 썼겠죠. 또 하나 기억해 보세요. 주어를 살려놓고 해석을 하라고 했거든, 쌤이. 주어 어디 갔어요? 지금 뒤에 있는 문장 don't be 나오거든? 무슨 명령문? 이거 분명 부정명령문이죠.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부정명령문이잖아요. 부정명령문이건 그냥 명령문이건 주어는 있어요? 없어요? 주어 없는 게 아닙니다. 주어는 항상 누가? you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명령문은 주어가 없는 게 아니라 you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주어는 누구로 보면 되겠니? you라고 보면 되죠. 그럼 해석을 다시 해볼까요? 주어를 살려서 when bathing your dog 뭐 할 때? 너가 개를 목욕을 시킬 때죠. Don't be too firm or strict인데 firm은 뜻이 뭐죠? firm. 자, firm은 여러분 첫 번째 알고 있는 뜻이 아마 확고한일 거예요. 형용사일 때. 확고한 뜻인가요? 여기서는? 그 뜻은 아닌 것 같죠? 그럼 무슨 뜻이 있을까? 5월 옆에는 strict는 무슨 뜻이에요? 엄격한, 엄한이에요. 써보세요. 엄격한, 엄한. 엄격한, 엄한. 이 단어를 먼저 알려드리면 strict라는 단어의 동요들이 많으니까 이거부터 정리를 먼저 할게요.
이 strict는 무슨 뜻이었다고 방금? 엄격한, 엄한 이런 뜻이라고. 첫 번째 동의어. stern. stern. 엄격한, 엄한이란 단어고요. 두 번째 rigid. 엄격한, 엄한. rigorous. 엄격한, 엄한. 그럼 strict, stern, rigid, rigorous. 이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전부 다 엄격한, 엄한이란 뜻이고. 그럼 firm은 뭐냐? 형용사일 때 확고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단호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firm은 다시 한번 두 가지로 확고한, 단호한. 형용사일 때는 확고한, 단호한 이런 뜻이고 얘는 명사일 때도 뜻이 있습니다. 명사일 때 뜻이 뭐죠? 회사예요. 회사. 회사. 그러면 기억해보자. firm이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있다고 했으니까 ly 붙이면 뜻이 뭐가 되겠어요? 단호하게. 확고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부사니까요. firmly. 5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둘 중에 봐봐. 둘 중에 나한테 익숙한 단어, 편한 단어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firm은 잘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한다면 strict는 아시잖아요. 이건 기본 단어니까. 그럼 얘로 가자 이거야. 그럼 don't be too strict만 해도 돼요. 너무 뭐하게 하지 마라. 너무 엄격하게 굴지 말아라 이거죠. 너무 엄격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nor 왔죠? 힌트일 거예요. 이거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부정어라고 배웠죠. 부정어가 문두, 문장의 맨 앞에 왔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지? 부정어, 도치라고 했는데 자, nor는 근데 nor는 좀 특이하죠. 쌤이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두 가지 모양을 기억하자. 첫 번째는 앞에서 무슨 문장이 나와야 한다? 이 부정문이 나오고 나서 마침표로 한번 끊습니다. 지금 이런 구조죠. 마침표로 끝났죠. 마침표로 끝난 다음에 nor가 등장해요. 얘처럼. 이렇게 생긴 구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아요. 부정문이 나오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이번엔 여기에 컴마가 찍힙니다. 그리고 여기에 nor가 등장하는데 아까 대문자였지만 이번엔 대문자 아닙니다. 자, 요 차이예요.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야. 어쨌건 전제 조건은 뭐다? 앞에서 부정문이 나온다. nor는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부정어죠. 이렇게 부정어가 어디에 오고? 문두. 문두라는 하면 문장의 맨 앞이라고 했죠. 부정어가 문두에 오면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이렇게 일어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정어 도치라고 배웠죠.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문장에서 부정문 나왔으니까 주어는 동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이거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고. 주어는 동사하지 않고 주어가 동사하지도 않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자, 이 부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한 번 더. 도치. 도치 왜 했을까요? 눈에 띄려고 했겠죠. 눈에 왜 띄려고 했을까요? 강조한 거예요. 주제문이겠지. 그리고 쌤이 이런 얘기했죠. 도치는 모양을 좀 기억하자. 적어도 세 가지는 기억을 하자. 자, 도치 모양을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도치 모양 뭡니까? 비동사와 주어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do, does, did, 주어, 뒤에 동사 원형인데 이 동사 원형이 무슨 동사였을 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동사였을 경우죠. 세 번째 모양이 뭐라고 했죠? 조동사. 그치?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이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자, 이제는 기본형 말고 좀 더 가보자. 그러면. 네 번째. 오늘은 네 번째까지, 다섯 번째까지 갈 건데. 얘를 힌트로 보세요. 우리가 진행형 배운 적 있죠?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건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비동사 플러스 뒤에 ing, 현재 분사 ing, 혹은 과거분사 PP형을 쓰면
진행형이 되기도 하고 수동태가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맞죠? 이 상태에서 주어하고 얘를 뒤집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만들어 보자.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는 뒤집어져 있고 이 뒤에 누가 나온다? 현재 분사 ing 혹은 과거 분사 pp형이 나오는 형태. 뒤집어져 있긴 하지만 결국은 비동사 플러스 ing는 진행형이고 능동이라고 했습니다. BPP는 수동이 될 거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걸로 문제가 나온다면 얘는 100% 수일치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근데 4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행형은 능동과 같다고 했고 BPP는 수동이라고 했죠. 결국 얘는 무슨 문제가 나올까? 이 태를 물어보는 문제로 나올 겁니다. 차이점이 달라요. 1번과 4번은. 그 다음 5번 5번은요 공간이 좀 모자란데 요거 지울게요. 여러분 밑에다 쓰시면 돼요. 5번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주어 다음에 have 또는 had pp 하면 현재 완료 혹은 과거 완료 되시는 거 아시죠? 이럴 때 have하고 had가 이름이 조동사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 하면 돼? 요렇게 뒤집을 거야. 얘도. 그럼 만들어 봅시다. have 혹은 had라는 무슨 동사가 얘 조동사예요. 그리고 나서 주어 바뀌었고 동사원형 쓰지 않죠. 얘는 P평이니까. 그럼 여기 뒤에 P평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조동사를 가지고 만든 모양하고 똑같죠. 주어랑 조동사만 뒤집은 거였으니까. 그러면 쌤이 다 썼어요. 일단 우리가 도치는 총 5가지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5가지나 있어요. 그 중에 아까 쌤이 적었던 1번, 2번, 3번은 기본형이니까 빨리 외우시고 거기에 확장된 게 4번과 5번 모양이니까 이왕 공부 1, 2, 3번은 알았다면 4번은 5번은 추가로 더 공부하시면 돼요. 다 적었죠? 그럼 도치 문장이니까 다 적었죠? 볼게요 이제. 그럼 써먹어 보자. 부정어 앞에 왔고요. 보기를 보세요. Should you, you should 나왔지. 그럼 도치가 되어 있는 게 답이겠죠? 도치 안 돼 있으면 맞다 틀리다? 틀린다. 도치 안 돼 있으면 틀려요. 알겠죠? 도치 돼 있어야 돼요. 자, nor should you be rough인데 우리 해석을 하면 다시 뒤집어서 해석하는 게 편하겠지. 그럼 너는 뭐뭐 해서도 안 된다거든? 다시 해석해봐. 너의 개를 목욕을 시킬 때는 뭐 하면 안 된대요? Don't be too strict 였죠.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된다. 엄격하면 안 된다. 라고 했거든? 또는 뭐도 하면 안 돼? 너는 rough 해서도 안 된대요. rough라는 단어도 형용사인데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뜻은요. 거친이에요. 거친. 적었나요? 거친. 그 다음 난폭한. 거친, 난폭한.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대략적인. 그래서 approxim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approximate라는 단어하고 동의어가 rough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도 보게 되실 거냐면 이 roughly라는 단어를 보게 될 거거든. roughly. 이 roughly하고 동의어가 누구겠어요? 한 번 더 적어볼게요. approximately라는 단어하고 동의어가 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대략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대략. roughly 대략, approximately 대략. 근데 이 rough라는 단어는 대략적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거친이라는 뜻도 있고 난폭한 뜻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너는 뭐 해서도 안 된다. 거칠어서는 안 된다. 난폭해서도 안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뜻으로. 그래서 너는 뭐 해서는 안 된다. 거칠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되고
너무 거칠어서도 안 된다. 뭐 할 때? 목욕시킬 때는. 돼요? 힘들어. 다 적었죠? 다 되셨어요? 미나가 필기 보여줘. 에휴, 피곤하지. 공부하는 게 쉽겠냐. 자, 18번 갑시다. 18번 보시면요. 요거 보이실 거예요. Be sure to 부정사 보이세요? 얘부터 정리를 먼저 합시다. 일단 be sure는요. make sure 하고 문법이 같습니다. be sure 통째로 혹은 make sure 통째로 동사로 보시면 돼요. 두 단어가 합쳐서 동사다. 그럼 얘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겠지? 그럼 반드시 뭐뭐 해라. 아까 우리가 방금 위에서 뭐라고 봤냐면 keep in mind 봤죠? 같은 뜻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뭐 해라 라는 얘기인데 이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모양. 첫 번째가 뭐냐면 투부정사입니다. 반드시 투부정사 해라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치사 of 뒤에 ing 쓰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배웠던 대절 있죠. 대절. 명사절 대절. 그거 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양이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라 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make sure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to be extra careful인데 to be careful까지 봐야겠죠. 정확히 보려면. 그지? 요렇게네요. 그러면 특별히 각별히 조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extra careful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각별히 조심해라 라는 뜻이에요. 뭐 할 때요? while 나왔네. 이제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while 뒤에 나와 있는 ing 혹은 pp형 보면 뭐가 떠오르죠 이제? 접속사 뒤에 나오는 ing 혹은 pp형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이제 아시죠? 그럼 어떻게 풀 거예요? 목적어를 찾아야 될 텐데 clean 동사 원형 clean일 거니까 clean around your dog's sensitive ears예요. 여러분 해석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적어를 찾으려면 을들이 있는지 찾아보면 되거든? 있어 없어? 잘 생각해봐. 해석 잘해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있죠? ears 있잖아. 그러면 예민한, 민감한 개의 귀 주변을 around는요. 뭐뭐 주변이란 뜻이에요. 근데 뭐 주변? 너의 개의 민감한 예민한 개 주변을 뭐 할 때? 씻을 때. 청소하는 좀 그렇고. 씻으려고 하는 동안에는 각별히 주의해라. 개들이 귀가 엄청 민감하고 예민할 거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많이 잘 듣는데. 그 귀를 주변을 청소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라. 각별히 조심해라. 이 뜻이라고.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능동이 답이겠죠. 여기까지는 갔어요? 한 번 더 외워봅시다. 분사구문에서 접속사 생략하지 않고 쓰는 거. 자꾸 써보시고 외워보셔야 돼요. 뭐뭐 했다고 했니? 첫 번째 when, 다음 while, if, unless, 그 다음 뭐 있다고 했니? although, though, once. 기억하세요?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사? 접속사인데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쓰는 경우라고 했죠. 이 모양을 우리 뭐라고 한다? 분사구문이라고 한다. 분사구문 많이 들어봤는데 모양을 모르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기면 분사구문이에요. 또 해보자. although, though. 얘네들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이기는 하지만. 뭐뭐이기는 하지만. 물론 비록 뭐뭐일지라도도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뭐뭐이기는 하지만. 여기 있는 once는 해석 어떻게 했다? 일단 뭐뭐하고 나면. 일단 뭐뭐하고 나면. unless는요. 만약 뭐뭐하지 않으면. if는 반대겠죠? 만약 뭐뭐하면. while은 방금 해봤어요. 뭐뭐하는 동안에. when은 뭐뭐할 때 해석 다 되죠. 해석 다 되셔야 됩니다. 그럼 분사구 문제를 풀 때 ing가 답일지 pp형이 답일지를 문제를 푼다는 것은 얘가 준동사잖아요. 얘도 일종의. 그지? 얘도 준동사야. 분사 부분도. 그래서 뒤에 목적어의 유무로 따져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 단어가 자동사라면 뭐가 필요 없어? 목적어 없어도 수동관계가 안 되겠죠. 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유무로 능동관계, 수동관계 따져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게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답이었죠. 내용 된 거예요? 다 정리했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정리하세요.